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사업보고서의 첫 부분을 보면 이 KMW가 이 김도경 이분이 회장님이시고 KMW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온 같은 경우에도 항상 기업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 항상 살펴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뭐 워렌 버핏처럼 아주 꼼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이 어떤 연역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적어도 구글에서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도경 이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태어난 해는 1957년입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 올해 64살이시고 그 다음에 학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83년도에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대우통신이랑 휴렛패커드 여기 두 회사를 거치면서 이 통신 쪽에서 조금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1년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에 자기 집 전세금을 빼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심지어 축사도 개조해가지고 공장으로 만들고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자기가 만든 그런 제품들이 잘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계속 폐물도 팔고 하시다가 기회가 생겼던 게 1993년에 그 당시에 상공부에서 하는 무슨 공모전 같은데 이제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출품을 하셔가지고 대상을 수상하신 거예요. 그 대상 수상한 걸 보고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쪽 KMW에다가 제품을 의뢰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괜찮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승승장구만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도 몇 번씩 한번 비틀비틀 거렸는데 저희가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빵 터져가지고 IT 관련 회사들이 많이 휘청휘청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KMW가 한번 힘든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를 좀 지나서 킴코라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환이랑 좀 관련된 사건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위기를 겪은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은행권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금융상품을 기업들 대상으로 팔다가 그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이 킴코 사건 때 또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재산도 좀 팔기도 하고 그리고 사채를 쓰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KMW를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지금의 KMW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회장님이 탁 마음에 먹으신 게 뭐가 있냐면 결국은 기술력이다 라고 해서 KMW가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무려 3개나 됩니다. 이렇게 연구소가 3개나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개는 이 회장님 자택에서 걸어서 갈 정도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어나면 준비해서 바로 출근을 연구소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실제로 연구 개발비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연구의 성과들이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이익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KMW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요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19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3호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회사가 돈이 필요했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가시기보다는 특히 이제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데 440억, 210억 정도면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들을 왜 발행했을까? 어디에 쓰는 걸까? 이런 내용들을 사실 공시에 올리거든요. 그럼 공시 정도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트 사이트에서 KMW 보면 이런 공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차입 금액이 440억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KMW에서 단기 차입금 결정을 했고
그 차입 목적을 보면 이렇게 업황 개선에 따른, 말만 들어도 나쁜 내용 같진 않죠. 업황이 좋아져서 운영 자금 및 시설 투자 자금 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물건들이 계속 잘 나가니까 그 물건들을 더 만들어야 돼요. 더 만들기 위한 공장이 필요해서 그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뭐 공장뿐만 아니라 기계도 그렇겠지만 돈이 더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KMW의 연결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회사를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단 주주들이 자기 돈을 집어넣는 이 자본, 그리고 거기에 다른 곳에서 은행이나 다른 채권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부채, 이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자산을 만듭니다. 그럼 이 KMW의 자산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올해 제27기 반기 말 자산을 보시면 자산 총계가 2019년 6월까지 4,270억의 자산이 있었는데 1년 동안 4,705억 정도 되니까 약 4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자산 규모로 보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보면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 한번 볼게요.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3,133억에서 3,472억으로 요게 보니까 한 300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1,137억에서 1,232억 혹은 3억으로 이거는 한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대부분 유동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동자산의 각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에서 가장 큰 숫자만 한번 볼게요. 가장 큰 숫자는 뭐죠? 네,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사업보고서의 앞부분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운영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제품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 현금으로 바로 받은 게 아니고 매출 채권으로, 나중에 현금으로 줄게요 하고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서 사갔나 봐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특히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매출 채권은 사실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늘진 않았어요. 그럼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제일 많은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349억 정도로 꽤 많죠. 근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0억 정도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작년에 장사를 굉장히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 외에는 이제 유동자산에서는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잘 보이는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비유동자산에서 가장 큰 항목은 뭐죠? 비유동자산이 여기까지 있는데 보시면 유형자산, 뭐 건물이나 기계 같은 유형자산이 제일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60억, 올해는 작년이 977억 정도니까 한 100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 외에 또 많이 늘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뭐 기타 비유동자산 뭐 한 30억 늘어났고, 장기 매출 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서 보았던 유동자산 안에 있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처럼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유동자산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뭐 보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자산이 굉장히 늘었는데, 몇백억이 늘었는데 그 많이 늘어나는 것들의 대부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KMW 전체 자산 규모는 2,134억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2,735억으로 약 600억이 늘었죠. 근데 2018년에 2,700억 정도 되던 게 4,270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500억이나 늘었어요. 물론 이 자산이 돈을 벌어서 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돈을 빌려서 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추해보건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만 봐도 작년에도 그리고 굉장히 사업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작년 상반기에도 굉장히 사업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자산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